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11시 33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할 텐데요. 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왕에 그려보는 거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2월 12월 봉이 이거죠. 네, 12월 봉입니다. 12월 봉의 특징을 잘 보시면 저가가 높아졌고 종가도 높아졌고 고가도 높아졌습니다. 자, 저투는 하락 중이고 종투도 하락 중이고 고투만 상승 중입니다. 구분할 건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은 감소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스코어는 이래요. 그러니까 봉으로 봤을 때는 양봉인데 투자심리도 구조로 봤을 때는 고가 투자심리도만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아직 종가 투자심리도와 저가 투자심리도는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끝나면 여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굵은 실선이 아래로 가다가 다음 달이 되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쵸? 이렇게 이게 하락 추세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종가가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 하락 추세는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하락은 끝난 거죠. 하락은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아직 윗꼬리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종가가 어디에서 마감할지 몰라요. 그냥 현재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이 됐을 때 하단선의 위치는 어딨냐? 여기 있어요.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그리고 2월 달이 되면 하단선이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1월이 아니라 2월이 돼야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12월은 하락 추세가 끝나는 거지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 1월 달에 이 공백기가 있어요. 공백기. 그러니까 1월은 하락도 아니지만 상승도 아닌 거죠. 2월이 돼야 상승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1월 달은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1월의 상단선은 한 410 정도에 있고 1월의 하단선은 376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월이 되면 박스는 376과 411 사이인 거예요. 현재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제 1월 달로 가보자고요. 1월 달로 가면 고가 0, 저가 0, 그 다음에 종가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처음에 고가를 볼게요. 고가는 시장에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가 투자 심리도는 이미 상승했고, 예. 내년 1월이 돼도 예,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자, 저가를 잘 보세요. 저가 투자 심리도는 12월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상승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매수자는 12월 달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의 저가가 매수자의 손절선이 되는 거죠. 자, 2월이 되면 다시 1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고 1, 저 1, 종 1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1월 달에 고가보다 2월 달에 고가가 낮으면 매도예요. 1월의 고가보다 2월의 고가가 낮으면 매도. 그죠? 그 다음에 1월의 저가를 2월에 붕괴하면 다시 저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해요.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1월에 12월에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지만 2월 달에 저가를 붕괴하면 다시 매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1월 달에 12월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월 달에도 1월 달에 저가를 붕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가를 붕괴하면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가를 2월 달에 낮추면 안 되는 거죠. 상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1월은 12월보다 저가가 높아야 돼요. 2월은 1월보다 저가가 높아야 됩니다. 2월은 1월보다 고가도 높아야 돼요. 이게 상승의 조건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그러면 1월의 월봉은 종가가 고가에 가까워야겠죠. 종가가 고가에 가까워야 2월 달에 1월 달에 고가를 넘을 수 있습니다. 요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월 달이 12월 달보다 저가가 높으면서 2월 달에도 1월 달 저가보다 높아야 되니까 1월 달은 장대 양봉이 나든가 아니면 아랫꼬리가 긴 양봉이 필요해요. 그래야 2월 달에 저가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월 달에도 1월 달 저가보다 높은 저가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저가랑 종가랑 꽤 멀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을 하려면 장대 양봉을 그리든가 아랫꼬리가 긴 양봉을 그려야겠죠. 장대 양봉을 그리든가 아랫꼬리가 긴 양봉을 그려야 2월 달에도 고가를 넘고 저가를 지키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월 달 월봉이 윗꼬리가 긴 양봉 또는 윗꼬리가 긴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상승이 끝나죠. 그죠? 1월과 2월의 매트릭스 구조로 봤을 때는 아랫꼬리가 긴 양봉을 그리든가 아니면 장대 양봉을 그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그려야
1월뿐만 아니라 2월도 상승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긴 양봉 또는 윗꼬리가 긴 음봉을 그리게 되면 2월이 됐을 때 저가를 방어하기 어렵겠죠. 2월이 됐을 때 저가를 방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2월의 하단선은 현재의 종가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음봉이 난다라는 건 하단선이 발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월 달의 하단선은 아예 발달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지금의 상태의 주가만 보고 와 이거 뭐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다 그런 상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구조만을 봤을 때는 아직은 차트가 그렇게 썩 상승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도 차트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자, 고가 저가만 봤을 때는 이래요. 근데 종가로 봤을 때는 내년 4월까지 계속 1구간이란 말이에요. 종가는 내년 4월까지 1구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려면 종가는 계속 상승해야 돼요. 종가는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해야 됩니다. 만약에 종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여기요. 11월 종가보다 낮은 종가를 그려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상승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자 1월 달에 장대 양봉을 만들든지 아랫꼬리가 긴 양봉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요. 예. 종가는 고가에 가까워야 되고 또한 종가는 상승해야죠. 종가는 상승해야 됩니다. 그 2월 달이 됐을 때도 고투는 1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1월 달에 고가를 넘어야 되고 저투도 1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1월 달에 저가를 붕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종가는 상승해야 됩니다. 자, 이 구조로 봤을 때 장대 양봉을 만들지 않을 거라면 2월 달의 하단선보다는 낮은 위치까지는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저가를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을 딱 보고 느끼는 거는 일단 2월 달에 하단선 밑에까지는 내려갔다가 감아 올려야, 그죠? 감아 올려야 2월 달에 저가를 방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다가 저가를 방어하려고 내려가다가 종가가 하락하면 쏟아지는 거예요. 자, 상단선인 410일까지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410일까지 올라갔는데 월말에 밀려서 다시 내려오면 고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고가가 높아지면 2월 달에 고가를 낮추면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죠? 종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무조건 위에서만 놀아야 되는 거죠. 종가가 하락하면 안 되니까 이 위에서만 놀아야 되는 거예요. 종가가 하락을 하는 건 매우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거래량은 늘면 안 돼요. 거래량이 늘면
하락에 유리해집니다. 거래량을 줄이면서 종가를 상승시켜야 돼요. 여기서 저가가 상승하는 것과 고가가 상승하는 건 사실상 크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해야 상방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거래량이 거의 안 나왔죠. 지금 배당락을 고려한다고 해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거래량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12월 달에 너무 줄였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월봉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봉이 11월 4주예요. 그리고 요게 11월 5주고 요게 1월 1주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가 4주, 여기가 5주, 여기가 1월 1주, 여기가 2주, 여기가 3주, 여기가 4주입니다. 자, 1월 달에요. 1월에 월봉의 하단선은 376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의 하단선을 사용한다면 376까지 내려가야 돼요. 월봉의 하단선을 사용하려면 376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1월 달에 하단선은 월봉골 사용할 수가 없어요. 월봉의 하단선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상방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월봉을 사용할 수 없으면 주봉을 사용해야 돼요. 주봉. 그런데 상승 추세라는 용어는 여기 보시면 이 굵은색 여기 보시면 하단선이 있어요. 이 선이 상승 추세선이에요. 이 선을 만나면 상승 추세가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상승 추세가 끝나는 시간이 1월 첫째 주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끝나는 시간이 1월 1주예요. 1월 1주. 그러니까 내년 1월 첫 번째 주까지는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년 1월 첫 번째 주까지는 주봉을 활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부터는 답이 없어요. 1월 두 번째 주가 됐을 때는 주봉은 상승 추세가 발달하지 않죠. 주봉은 상승 추세가 발달하지 않아요. 끝나요. 그러면 1월 둘째 주가 됐을 때는 주봉상 하단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월봉의 하단선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월 1주까지는 주봉의 하단선을 쓰지만 1월 2주가 되면 주봉의 하단선이 없죠. 그러면 1월 둘째 주가 되면 월봉의 하단선과 월봉의 상단선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번 주에 종가는 상승, 저가도 하락했지만 상승 구조예요.
저가도 상승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건 고가예요. 지금 양봉인데 고가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에서 이제 고가를 낮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봉에서는 고가를 낮추고 있다. 아직 근데 종가나 저가는 아직 낮추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12월 4주에서 1월 4주까지 총 6개의 매트릭스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종가로 봤을 때는 1월 첫 주만 0구간을 지나요. 그 얘기는 만약에 12월 4주는 끝났죠. 여기가 5주예요. 5주는 지금 체크되어 있죠. 그럼 5주에 종가가 상승하면 종가 투자 심리도도 상승이고 종가가 하락하면 종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5주에 종가가 상승을 하면 1월 첫째 주는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할 수 없어요.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할 수 없기 때문에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할 수 없기 때문에 1월 첫째 주까지는 하락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락할 수 있는 그 다음 기회는 1월 둘째 주에 옵니다. 1월 둘째 주. 그런데 만약에 종가가 하락하잖아요. 종가가 하락하게 되면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림처럼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1월 첫째 주에 상승하면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는 거고 1월 첫째 주에 하락하면 완전히 하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는 종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흐름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1월 첫째 주까지는 상승 추세가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 추세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노는 흐름, 그렇죠? 상승의 흐름은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래 꼬리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에요. 주봉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막혀 있다라는 거는 월봉상 윗꼬리 영역에서 봉이 움직이게 되는 거지 아래 꼬리 영역에서 봉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12월 말은 제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1월 첫째 주에 시가를 찍었을 때 주봉상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하단선이 주가가 내려가는 걸 막아주게 된다면 월봉은 상대적으로 시가로부터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상단선으로 가겠죠. 월봉상 상단선으로 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1월 둘째 주가 되면 주봉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흐름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1월 둘째 주가 됐을 때는 관여하지 않게 되니까 그 뒤로는 위로 끌어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주봉을 이용해서 위로 끌어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반대로 아래로 내려갔을 경우에 이제 주봉이 더 이상 하락을 막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1월 둘째 주가 됐을 때 종가가 하락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1월 둘째 주가 되면 막아주는 힘이 없다고요.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힘이 전혀 없어요. 월봉은 376의 하단선이 있으니까 주봉에서 아래를 열었을 경우에 막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종가가 하락하면 12월 4주까지는 계속 내려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지금의 형태로 봤을 때
주봉과 월봉을 섞어서 보세요. 그러면 현재의 주봉이 만들어진 구조로 봤을 때는 1월 첫째 주까지는 월봉상 윗꼬리를 그리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윗꼬리. 그러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윗꼬리를 그리는 행위를 한다. 아랫꼬리를 그릴 가능성은 없다예요. 이 구조로 봤을 때 1월 첫 번째 주까지는 아랫꼬리를 그리는 행위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어차피 다음 주의 흐름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12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1월 첫째 주에 하단선이 어디에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단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월봉상 시가에서 상단선 영역을 쓴다라는 얘기고, 아랫꼬리를 확실하게 그리지 않는다면 둘째 주가 됐을 때부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음봉을 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1월 첫째 주 이후로 음봉을 그린다라는 건 하락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1월 첫째 주가 되었는데 음봉을 그렸다? 그건 상단선 맞고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상단선을 맞고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상단선은 월봉의 상단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1월 둘째 주가 되면 밑에가 열리죠. 밑에가 열린다고요. 월봉의 상단선을 맞고 월봉의 시가로 돌아왔는데 둘째 주가 됐더니 주봉의 아래를 확 열어요. 그러면 월봉은 376까지 개방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월 둘째 주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상당히 강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1월 달의 봉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1월 달 봉을 생각했을 때 아랫꼬리 그려야 돼요. 아랫꼬리 없이 계속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장대 양봉을 낸다? 계속 장대 양봉을 내고 간다라는 거는 대세 상승으로 가겠다라는 의미랑 같거든요. 근데 지금이 과연 대세 상승이 올 수 있는 흐름이냐라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루에 개인이 1조씩 팔아요. 보면 와 진짜 끝내주는 대세 상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외국인이 매수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다예요. 3.3조 원 정도를 매수했는데 그게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럼 다른 종목은 대세 상승 안 하나요? 다른 종목도 대세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외국인 매수의 대상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봉으로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흐름을 보면 1월 첫째 주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보여요. 1월 첫째 주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하방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12월 말보다는 1월 초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설사 지금보다 지수가 낮아지더라도 오히려 공략하기엔 1월 첫 번째 주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의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게 언제까지 유효한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봤을 때는 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구조로 봤을 때는 1월 첫 번째 주까지는 주봉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1월 둘째 주가 되면 급격하게 그 힘이 소멸돼요. 특히 1월 첫 번째 주에 음봉 났다? 그럼 확률이 한 8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봉은 하단선만 발달되는 게 아니라 상단선도 발달이 돼요. 이 구조는 상승 추세만 발달되는 게 아니라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는 힘도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하는 건 떨어지지 않게 방어를 하는 거지 상승을 하도록만 만들어진 흐름은 아니라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방이 보여요. 주봉이 하단선으로 아래를 다 틀어막아 놨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급격한 하락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월봉이 상단선 위에서 마감할 수 있도록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주 29일에 배당락이 있어요. 배당락. 만약에 미국 증시가 기대한 만큼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배당락에 의해서 1% 정도의 하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더라도 29일 하루만큼은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월봉이 그려야 되는 건 장대 양봉이거나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을 그려야 상승 구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그려야 될 봉은 장대 양봉이거나 아래 꼬리가 긴 양봉 둘 중에 하나를 그려야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로 봤을 때 1월 첫 번째 주까지는 아래 꼬리를 그릴 여력이 없어요. 1월 첫 번째 주에는 윗꼬리를 그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아래 꼬리를 그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월 첫째 주에 음봉을 내면 2월 둘째 주부터는 아래 꼬리를 그리는 행위를 할 텐데 그 아래 꼬리를 그리는 행위에 있어서 막아주는 힘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을 보신다면 1월 둘째 주 이후가 훨씬 더 지금보다 유리한 국면이 되고요. 타이밍을 잡는다 그러면 1월 첫 번째 주에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월까지 4거래일이 남았습니다. 4거래일이 요렇게죠. 요게 12월이고 여기서부터 1월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까지죠. 여기. 자, 만약에 월요일에 상승하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상승하게 되면 여기에 매트릭스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화요일에도 상승을 하면 여기에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주는 사실 상승에 유리해요. 12월 5주는 상승에 유리한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상승을 하면 할수록 1월 첫 번째 주 수요일부터는 하락에 유리한 국면이 돼요. 하락에 유리한 국면이 되는데 1월 1주, 그 다음에 1월 2주예요. 자, 1월 2주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1월 2주. 1월 2주부터 아래가 열리죠. 아래가 열린단 말이에요. 주봉은 1월 첫째 주까지만 상승의 힘이 있고 1월 둘째 주가 되면 상승의 힘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월봉은 아예 상승의 힘이 없어요. 하락의 힘도 없지만 상승의 힘도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상승의 힘이 작용하는 시간은 1월 첫 번째 주까지만이에요. 그런데 1월 두 번째 주부터 계속 일구간을 쌓는 건 하락에 유리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말 남은 4거래일 동안 상승을 계속하는 행위는 1월 둘째 주에도 하락을 하기 좋게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1월 첫 번째 주 월화는 상승이 유리합니다. 월화. 그러니까 월화 올라요. 월화 오른다고 치자고요. 근데 수요일 날 만약에 하락해요. 그러면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하고 목금 하락해서 음봉을 딱 그리면 이건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하락의 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1월 첫 번째 주에는 주봉의 하단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올라가는 게 더 정상이에요. 근데 올라갔는데 수목금 내려와서 음봉을 그리거나 윗꼬리가 길어지면 1월 둘째 주가 됐을 때 아래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1구간이에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일봉, 주봉, 월봉이 하락하기에 딱 좋은 모양새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갭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월화까지도 아무런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승 추세가 작용하는 그런 봉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봉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때우는 거죠. 일봉을 가지고 주봉의 상승세가 있으니까 상승 추세를 이용해서 일봉은 계속 시간을 끌면서 1월 둘째 주에 매트릭스를 1로 꼭꼭꼭꼭 채워놓게 되는 거죠. 자, 성질이 급하신 분은 1월 첫 번째 주 수요일 여기가 타겟입니다. 하방을 보시는 분은 1월 첫 번째 주에 수요일 정도를 노리셔야 되는데 1월 첫 번째 주에 매도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하락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월화 상승하고 수목 내리고 다시 1월 첫 번째 주 월화 상승하고 수요일부터 내리면 딱 모양새가 만들어집니다. 이 매트릭스 구조로 봤을 때는 다음 주 월화는 오르는 게 좋고 수목은 빠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화는 다시 올라야 돼요. 왜? 상단선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는 위로 올라가서 상단선을 찍고 수목은 내려서 음봉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1월 첫 번째 주에 월화는 다시 상단선으로 올라가는 행위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오면 봉이 정말 멋지게 만들어지겠죠. 이건 이제 차트로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돈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처럼 미친 듯이 현물 매수하고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차트대로 가지 않겠죠. 개인이 현물을 막 1조씩 매일 매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차트대로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돈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틀렸다. 당연히 틀리죠. 왜? 차트를 분석하는 것과 돈을 분석하는 건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인정하는 거죠. 상단선이 발달했는데 그걸 들고 올라가요. 저건 틀렸어.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돈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의 흐름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자금 흐름을 이야기하는 건 돈에 의해서 차트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왜곡될 수 있다라는 현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유를 해드려야 차트가 왜 틀리게 되는지, 그리고 차트가 틀리게 되면 그 다음에 해석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야 돼라고 정의를 하고 분석을 하면 다르게 움직였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왜? 그 다음 전략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뀌면 바뀌는 대로 계속 그에 맞는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내년 1월이 됐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현물 매수를 하면
이런 분석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작년 1월부터요. 올해 12월 달까지 2개월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작년 11월에 외국인이 매수한 게 7.4조예요. 지금 3조 원 수준이거든요. 작년에 11월은 7.4조를 매수했어요. 말일 빼고 말일 전까지 7.4조 원을 매수했는데도 그 다음 달 12월이 되자마자 다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는 한 달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 달에 매수한다? 그건 다음 달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매수한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다음 달까지 유지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다음 달이 됐을 때는 다음 달의 흐름이 또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돈이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거지. 지금 당장 이번 달에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대세 상승의 시작이야 라고 언급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3조 원으로 대세 상승이 될 거면 이미 대세 상승이 되고도 남았죠. 개인이 120조를 매수하는 동안 지수가 빠졌어요. 특히 올해는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7, 8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개인이 지수가 내리잖아요. 그런데 고작 외국인이 3조 원 매수했다고 대세 상승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개인은 70조를 사도 하락하는데 외국인은 3조 원만 매수해도 상승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수를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니까 더 작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시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급락이 온다라는 건 사실상 지금의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주봉상으로는 내년 1월 첫 번째 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1월 첫 번째 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집행이 되는지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또 폭풍 매수를 한다.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돈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관찰을 해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월 달에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매도에 나섰다. 그러면 376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2021년 7월에 외국인이 기관과 같이 현물을 팔아 제꼈는데 개인이 매수한 현물이 7.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8월 달에 8월 초가 되자마자 외국인이 선물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7월은 장대 음봉을 그려놨는데 8월 달이 되자마자 선물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흐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새로운 달이 시작됐을 때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요. 올해 말까지는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크게 기대할 게 없어 보여요. 오히려 상승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흐름이 배당락을 노리고 있는 흐름인지 아니면 길게 보고 접근하고 있는 건지는 12월 29일 이후의 상황을 한번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반반이죠.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게 배당을 노린 흐름이었는가라는 건 19일 이후에 삼성전자의 거래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지수를 분석했고요. 왜 1월 둘째 주로 시간이 옮겨졌는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종가가 상승하면 1월 둘째 주부터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다음 주에 만약에 종가가 배당락 때문에 하락이 온다면 1월 첫 번째 주부터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